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앞두고 오늘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습니다. 또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비핵화에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주한미군 철수는 논의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밝혔습니다. 이 중요한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한미 고위급의 긴밀한 움직임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만큼 한미 공조를 강조하기 위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저희가 확인한 결과 비건 대표는 오늘에 이어 내일도 이도훈 본부장을 만날 걸로 보입니다. 북한과 판문점에서만 접촉할지 아니면 평양까지 갈지, 그리고 그게 내일이 될지 또 모레가 될지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비건 대표가 묵고 있는 포시즌스 호텔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유미 기자. 이 비건 대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오늘 오후에 만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호텔로 돌아와 있습니까? 네, 비건 대표는 청와대 회동을 마친 뒤 오후 5시 30분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인 오후 7시쯤 다시 밖으로 나갔는데요. 비건 대표뿐만 아니라 일행들이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밖으로 나간 것이 목격됐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행선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정부 당국자는 오늘 저녁엔 외부 일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행끼리 식사를 하러 나갔을 수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비건 대표는 정의용 실장과 오후 4시부터 50분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자, 정의용 실장과 면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혹시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청와대는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의 입장을 듣고 우리 측이 생각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해야 될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내일 이뤄질 실무 협상이 내실 있게 진행되길 기대한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일로 예정된 국정연설 즈음 혹은 그 직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어디서 열릴지 알게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정부와 이러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최종 의제를 조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비건 대표가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하나하나 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정 실장 면담한 것 외에 다른 방한 일정이 좀 알려져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비건 대표는 어제 오후 4시 30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숙소에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도 적지 않았는데요. 오전 7시쯤에 해리 헤이스 주한 미국 대사가 숙소를 찾았습니다. 조찬을 함께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전 9시 10분쯤엔 비건 대표 일행이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목격됐습니다. 청와대에서 회동하기 전까지 한국 측 인사를 만나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외교부는 일단 오늘은 이도훈 본부장을 만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일 북미 실무협상이 열리는 내일에도 비건 대표와 그 회담 전후로 해서 이도훈 본부장이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지난해 이제 1차 북미 회담 때와 비교를 하면은 아무래도 한국과 좀 조율하는 모습을 미국 측이 대외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한미 공조가 그만큼 더 긴밀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스웨덴 3자 회동에 이어서 한국 정부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되는 모양새입니다. 북한 측이 요구하는 미국 측의 상응 조치, 즉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또 인도적 지원 강화 등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인데요. 1차 때보다 진전된 의제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어제 비건 대표가 방한한 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임박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미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갈등 요소를 먼저 제거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비건 대표가 묵고 있는 포시즌스 호텔 앞에서 박유미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양국이 비핵화와 그 상응 조치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북한에 줄 상응 조치에 주한미군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번 더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가 합의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When and where are you going to meet Kim Jong-un? The meeting is set. He's looking forward to it. I'm looking forward to it. We've made tremendous progress.
북한이 세계에서 위대한 경제대국 중 하나가 될 기회를 갖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핵무기를 가진 채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경제 번영을 넘어 경제 대국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며 비핵화 조치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4만 명을 주둔시키는 비용이 아주 많이 든다면서도 철수 계획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재 2만 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 규모를 다소 과장했지만 비핵화 상응 조치에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이 문제와 관련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현지 시간 5일 밤 국정연설이나 그 직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예, 이처럼 긍정적인 이야기를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내일쯤에는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 역시 공개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한국에서는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실무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현주 기자, 일단 내일 실무 협상 장소 판문점이 맞습니까?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없지만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가 그 포시즌스 호텔에 묵으면서 통일대교를 거쳐서 판문점까지 오가면서 출퇴근 실무 협상을 벌인 것과 비슷한 형식이 될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예. 또 우리 정부가 이제 저희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실무 협상 그 직전과 직후로 이도훈 본부장과 비건 대표의 면담을 한 차례 더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협상 전반에서 한미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서도 저희가 몇 차례 보도해드리기는 했는데 이야기가 진행되는 어떤 방향에 따라서 판문점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비건 대표 일행이 평양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취재한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그 북미 실무협상 그 내용에 따라서 비건 대표가 얼마든지 항공편 혹은 육로로 평양에 갈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예. 또 다른 당국자는 미국 실무협상단이 이미 실무협상의 장소와 시기를 확정을 했고 필요하다면 자신들이 직접 발표하겠다라는 의사를 우리 측에 전달해 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판문점과 평양 모두 실무협상 장소로 가능성이 살아있지만 그 협상의 직접 당사자인 북미가 아니고선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그 날짜 자체도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조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평양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하면은 뭔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실무 협상은 6차례 열렸는데 다 판문점에서만 열렸습니다. 지난해와 비교를 하면은 이번에는 좀 그리고 이제 막판 조율은 싱가포르에서 했고요. 좀 지난해와는 다른 양상인 것 같군요. 예, 이번에는 스웨덴에서 남북미가 모여서 일단 실무 협상을 한 차례 가진 뒤에 판문점 혹은 평양으로 옮겨오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경로가 다르고 또 우리 측의 역할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외교 소식통을 통해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요. 지난해 그 실무 협상에서는 그 최선희 부상이 성김 대사로부터 미국의 요구안을 전달받아서 평양에 가져갔지만 퇴짜를 맞았다라고 합니다. 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ICBM과 핵탄두를 정기적으로 신고하라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 북한 입장에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예. 따라서 이번에는 지난해 실무 협상의 그 일부분은 좀 반면교사 삼으면서 다른 경로로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미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결과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예, 우선 일단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목표는 스몰 딜이 아니라 포괄적인 그 북한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비건 대표가 이번에 서울에 오기 전에 약간 작심이라도 한 듯이 북한을 향한 요구사항을 이렇게 쏟아내다시피 했는데요. 예. 우선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그 포괄적인 신고를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또 비욘드 영변을 넘어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앞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우라늄과 플루토늄에 대한 그런 전체적 완전한 폐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영변의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하는 것 이상의 어떤 다른 것을 또 요구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 무언가를 또 내줘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내주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요구해온 종전선언이 이번 합의에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북한을 이제 침공하지 않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 경제적 보상책으로는 북한이 비핵화 그 과정을 밟아나감에 따라서 돈으로 보상을 하는 이른바 에스크로 계좌도 논의되고 있고요. 예.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연락사무소 설치도 가능한 방안입니다. 예, 이 역시 이야기가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면서 또 파악이 될 수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박현주 기자였습니다.